오늘의 영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매매 복귀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총 2회 포지션을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 포지션, 두 번째 포지션 둘 다 롱이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일단 상승을 먼저 할 가능성, 그리고 69.6K 고점을 먼저 넘길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를 판단하는데 상당히 큰 공을 들였고, 그래서 총 두 번의 포지션을 들어갔습니다. 일단 여기서 롱을 들어갔습니다. 68.4K 부근에서 롱을 들어가고, 이 구간에 딱 도달했을 때 여기가 매물대가 있는 구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이 이런 식으로 비비길래 이거 잘못하면 여기서 갑자기 이런 식으로 떨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구간에서 익절을 했습니다. 68.9K 구간에서 익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가격 흐름을 진행하는 것을 계속 봤습니다. 근데 재밌는 캔들이 여기서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일단 지지 밴드를 타고 올라가는 모습이었고, 그리고 한 번, 두 번, 세 번 동안의 캔들에서 꼬리가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달렸다라는 것입니다. 내려갈 거였으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 ABC를 그리면서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올라갔겠죠. 근데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이러한 지표들, 그리고 여기서 강세 다이버전스가 이런 식으로 떴죠. 강세 다이버전스 뜬 것도 확인했고, 꼬리 달리는 것도 확인을 했고, 밴드 타는 것도 확인을 했고, 매물대 깨진 것도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요거 과감하게 롱 들어가 볼만 하다, 지금 이런 추세선 생각해서 손절 요런 구간 깨지면 이런 데서 친다고 생각하고 들어가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들어간 포지션이고, 자고 일어나니까 딱 이런 무빙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여기서 사실 더 끌고 가도 됐었는데, 원래 제 타겟가는 70.8K 구간이었습니다. 근데 이거 이런 식으로 행보하다가 재수없게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냥 충분히 이 구간 먹었으면 만족한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익절을 한 구간이 이곳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훨씬 더 상승이 많이 나온 상황이라서 지금부터 어떻게 이 차트를 봐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매매를 해야 할지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메인 시나리오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 파동 어떻게 봐야 되냐, 제가 지난 영상에서 세 가지 가능성이라고 말했죠. 이렇게 완성된 WXY 이후에 한 파동이 더 진행되는 것, 그래서 WXY가 완성, WXY로 진행되는 플랫 파동이라고 봤는데, 일단 이렇게 상승이 나옴으로써 첫 번째 플랫 파동의 가능성은 굉장히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 ABC도 사라졌죠. 정확히는 이게 완성된 조정 파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두 번째 순위로 둔 시나리오인데요. 여기서 0.886에 도달했지만 WXY에서 0.886에 도달하는 것은 드물지만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온 파동이 임펄스로 보이지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카운팅을 다 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임펄스로 보이는 부분이 확실히 있습니다. 사실 1파동이 살짝 억지에 가깝긴 한데요. 그래도 카운팅을 해보자면 여기서부터 1파동, 2파동, 3파동, 4파동, 5파동으로 진행되는 리딩 다이아고널 이후에 A, B, C가 진행되고, 그리고 이게 2파동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3파동이 진행되는 게 아니라 1, 2, 1, 2로 진행되고 난 다음에 3, 4, 5, 4, 5 이런 식으로 진행되거나, 아니면은 1, 2, 3, 4, 5로 진행이 되는 그런 그림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카운팅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고점 갱신의 가능성을 한 번 더 열어두느냐 아니냐를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구간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매매에 접근해야 할지 단타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미 포지션을 들고 있다면 어디서 포지션을 익절을 해야 될까를 고민하면 되는 부분이고, 사실 지금 구간 정도면 저는 충분히 만족할 만하다. 만약에 이런 구간이나 제가 처음에 롱을 잡았던 이런 구간들에서 롱을 잡았더라면 이런 구간은 충분히 매력적인 익절 구간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사람의 욕심이나 레버리지나 뭐 이런 부분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긴 한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은 맞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이게 한 파동이 완성되는 과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전 5파동에 대한 다음 5파동이 나오고 있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이 상승의 끝이 한 파동의 완전한 마무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는 조정 파동이 나오게 되겠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실 어떻게 매매하냐, 어떻게 접근하냐가 중요한 겁니다. 오늘은 사실 영상이 없는 날인데 조금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된 거고요. 조금 더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만약에 내가 단타로 롱을 치고 싶다, 그러면 어떤 자리가 좋을까 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는 일단 제가 생각할 때 만약에 고점 갱신이 한 번 더 된다는 가정이라면 73K 중반대 정도의 가격이 형성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점을 넘지 않는 선, 혹은 진짜 딱 제일 비슷한 가격 선에서 상승이 마감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상승을 볼 수 있는 구간은 총 두 가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조정 파동이 어쨌든 진행이 될 것입니다. 4파동은 2파동보다 길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행보하는 기간이 길 거예요. 행보하는 기간이 길어진다, 그렇다면 한 파동이 더 오르는 것을 생각을 해줄 수 있겠습니다. 포지션에 진입할 수 있는 구간, 일단 간단하게 A, B, C라고 생각을 한다면 타겟 구간은 70.6K에서 70.4K 구간이 됩니다. 또한 상승 추세를 계속 타고 온 밴드의 구간이기
구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락이 나왔을 때 이런 구간에서 지지가 나오는 모습이다. 그렇다면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적극적으로 받아볼 수 있겠습니다. 손절은 어디서 하냐? 4파동은 0.618, 3파동 길이 0.618까지 오면 안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대충 이 지지선 구간 근처가 될 것 같은데, 만약에 내가 조금 보수적으로 잡는다면 여기서 포지션을 조금 잡고 밑에서 포지션을 한 번 더 잡는 방식으로 한 다음에 이런 구간에서 손절을 치거나, 아니면 과감하게 여기서 잡고 짧게 손절을 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 저점이 깨지면 손절을 친다 라는 마인드로 매매를 해야 됩니다. 사실 이 매매는 좋은 매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죽을 자리가 굉장히 명확하죠. 이런 구간이라든지 이런 구간이라든지. 대신에 상승을 했을 때 먹을 수 있는 구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하나의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승으로 보고 또 한 파동이 남았다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밴드 구간에서 매수, 70K가 안 깨지는 게 제일 베스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선 안에서 반등이 나오는 거를 생각을 해줘야 되고, 아니라면 이러한 긴 추세를 한번 막고 가는 것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줄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여기까지 이렇게 힘들게 올렸는데 굳이? 라는 생각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이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 그리고 이 구간도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숏이라면 어떨까요? 숏도 역시 똑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1, 2, 3으로 내려가면 베스트가 되겠죠. 사실 이 구조 때문에 조금 힘들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A, B, C로 진행이 되든 뭐가 되든 간에 이런 구간에서 숏을 잡는다고 치면 무조건 손절은 전고입니다. 그냥 이렇게 내려가도 그냥 뭐 날 죽이고 할 운명이겠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게 편할 거예요. 아마 전거보다 살짝 윗정도에다가 이제 손절을 잡고 매매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사실 하락한다면 하락 기대치는 굉장히 큽니다. 일단 CME 갭이 66.9K 부근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락을 할 때 이런 지지 맞고 반등 나오고 이런 식으로 간다면 최종 TP가를 굉장히 크게 먹을 수 있는 구간이라서, 이 숏 또한 죽을 구간은 굉장히 짧고 먹을 구간은 굉장히 큰 구간입니다. 그래서 둘 다 매우 매력적인 구간인데, 포인트는 내가 어떤 방향으로 자꾸 매매를 하느냐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한 번 더 올라갈 것 같다가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내려갈 거였다면 진작에 이렇게 내려갔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주요 저항 구간을 뚫고 올라온 것이고 그 위에서 행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짧은 이런 식의 조정이 있고 난 다음에는 한 파동을 더 올려서 고점 근처까지 가는 게 마지막 피날레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지표를 보면 아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상승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강세 다이버전스가 뜨고 있습니다. 여전히 약세가 뜨지 않았다라는 점은 상승할 여지가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다만 한 가지 걸리는 건, 여기 딱 이 저항을 맞은 구간이 저항 구간에 있던 구간이기 때문에 이곳이 저항 삼아서 바로 전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 조심해야 되는데, 만약에 상승을 하는 과정에서 이곳을 뚫어준다라는 가정을 한다면 그 윗구간은 최소한 73K를 조금 넘는 구간까지는 가줘야지 타겟 구간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래서 롱의 입장에서도 죽을 자리만 명확하게 정한다면 먹을 구간이 굉장히 많은 구간이고, 숏의 입장에서도 먹을 구간이 굉장히 많은 구간이라는 것입니다. 내려오는 형태나 거래량을 보고 결정해도 괜찮기 때문에, 굳이 이거 뭔가 좀 쎄하다 싶으면은 뭐 굳이 이런 데서 롱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가지 대안을 제시하기는 했지만 포모로 느낄 자리는 아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나만 롱이 없는데 나 지금이라도 롱 타볼까라는 생각을 굳이 할 필요 없는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반대로 숏이라면 조금은 과감하게 들어가 볼 수도 있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대신 포지션을 잡을 때 몰빵보다는 이런 구간에서 한번 잡고 크게 봤을 때 73K 중반까지 간다는 가정으로 분할로 좀 잡으면, 그리고 손절 구간도 딱 고점 구간 명확하게 잡고 있다면 충분히 좋은 스윙, 중장기 스윙이 될 수 있는 포지션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롱의 입장에서라면 굳이 밑에서 잡고 있는 거 아니면 삼가를 해야 되고, 숏의 입장에서는 과감해질 필요도 있다 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하락을 할 때 어떻게 지지 나오는지, 매수세가 붙어주는지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료 지표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 매물대도 있지만, 일단 미체결 약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승하는 과정에서 전혀 빠지지 않고 지금 최고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상승으로 이게 해소가 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73K 중반대까지 간다고 칠 수 있는데, 만약에 상승이 여기서 힘 더 못돼서 하락으로 이어져서 하락으로 미체결 약정이 많이 빠지게 된다면 한 번에 꽤 많은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위험한 자리라고 생각하고 롱을 과감하게 들어갈 자리가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매물대는 일단 위아래로 많이 비어있는 상황이고, 이쪽으로 고점 구간에 매물대들이 많이 형성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래쪽으로는 이제 69.5K 구간이 지지 구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트맥스 차트입니다. 비트맥스 차트 역시 매물대는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공통점으로 이제 미체결 약정이 꾸준히 계속해서 상승하고 미체결 약정이 지금 최대치로 치달은 상황이거든요. 이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바이낸스와 더불어서 상승에 힘을 내주면서 올라가면서 이걸 해소를 해줘서
이어서 제가 말한 고점 탈환으로 이어질지, 아니면은 이게 힘을 못 써서 내려가는 와중에 미체결이 빠지면서 조금 패닉셀이 될지, 요런 부분에 대해서 이 미체결 약정을 조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청사 맵입니다. 제가 또 하락을 의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더 이상 청상시킬 물량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더 큰 봉으로 봤을 때, 완전 큰 단위로 보게 된다면 제가 말씀드린 이 73K 구간부터 75K, 76K까지 상당히 높은 청산 구간이 있지만, 그 밑으로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 구간에 청산 물량이 있다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구간들이기 때문에, 과연 이런 구간에 먹을 유동성 그리고 청산 물량이 없다면 굳이 슈팅을 줄 필요가 있을까? 왜냐하면 저는 상승하는 과정에서 이번에 숏들이 상당히 많이 죽었거든요. 그런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물량이 있기는 하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이런 구간을 위쪽으로 쭉 훑고 갈지에 대해서 조금 의문입니다. 오히려 하락을 했을 때 더 맛있는 구간이 많겠죠. 특히 CME 갭이 있는 구간까지 가게 된다면, 그렇다면 높은 청산 물량들이 있는 곳까지 이런 식으로 쓱 훑고 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청산 물량적으로 봤을 때도 조금은 하락이 더 유리한 상황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동성 맵입니다. 유동성도 결국에는 위쪽으로 다 잡아먹었습니다. 지금 밑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승으로 굉장히 강도가 높은 상황에서 아래쪽에 있는 유동성을 많이 잡아먹은 상황입니다. 이제 유동성은 아래쪽으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역시 긴 걸로 봤을 때는 또 다르게 보일 수 있기는 하지만, 역시나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구간들에서 지지가 나오지 못한다면 역시 유동성은 한쪽으로만 흡수하지는 않습니다. 오고 가는 과정에서 흔들림이 확실히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CVD 파이어 차트 보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항은 72K 구간에 2600만 달러 정도의 저항이 있습니다. 강력했던 70K 구간을 뚫고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 와중에 모든 개미 고래할 거 없이 모두 다 매수를 한 상황입니다. 여기서 더 매수가 붙어주면서 올라갈 것인지 아니면은 물량 던지기로 이어질 것인지를 좀 봐줘야 되고, 주봉 단위의 CVD를 봐도 고래들이 풀 매수한 상황입니다. 물론 개미들도 따라 붙어 있는 상황이고 전체 오도수도 쭉 오른 상황이라서 더 상승하는 양상으로 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조금 더 CVD 차트를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